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청년층을 잡기 위한 경쟁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선거 전략의 최근 동향, 이거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해프닝,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범여권을 총결집하겠다. 이거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서 2030 표심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D-100일 전국민 선대위 내가 이재명입니다. 국민이 이재명에게 라는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선대위 개편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친문과 이낙연계 전부 다 포용하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친문의 핵심인 윤건영 의원을 정무실장에 임명을 했고요. 이낙연계의 핵심인 오영훈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 이낙연계도 포용하고 친문계도 포용하겠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정동영 이런 사람들 구동교동계 이런 사람들한테도 복당 요청을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쓰고 청년층과 소통, 그 다음에 스킨십 이런 걸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이라고 요새 얘기하면 대략 이제 선거권이 18세부터 있으니까 18세부터 한 30대까지를 얘기합니다. 아마 그쪽에 집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특히 18세부터 30세까지,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흔히 20대라고 하는 거기에서 과거 같으면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비상이 걸렸겠죠. 이거 원래 우리 편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18세부터 30세까지의 그 20대 청년들을 모으기 위한 정말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건 윤석열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재명 후보 직접 우리 2030 세대들에게 혹독한 세상을 물려줘서 정말로 죄송하다. 이런 반성, 사과 모드, 이것도 여전히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출범한 광주 대전환 선대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 거기에다가 만 18살의 선거권을 가진 고3 학생 남진희 씨, 이 사람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거고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는 어떠냐? 총체적인 선거 전략이라고 한다면 역시 반문재인 총집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문재인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진영에 있어가면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함께 모여서 야당이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 지도자 자격이 없다. 이런 이제 폭력성 이런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의 조카 2명이 여기저기 중범죄, 하나는 살인사건 등등 해서 중범죄에 연루됐고 이재명 후보가 그걸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변론을 또 했다는 사실 자체를 축소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서 지금 일파만파로 문제가 번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렸고요. 이제 그걸 끄집어내서 정치 지도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병준 위원장,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등이 나서서 2박 3일간 충청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세종시부터 가죠. 자,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도 역시 2030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후보 직속으로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이런 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경선 때부터 많은 정치 세력들이 해오던 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래 세대인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서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본인이 위원장인데 부위원장으로 김재훈 37살이네요. 식탁이 있는 삶 대표, 김원재 29살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실 디지털 정책보좌관, 이런 사람을 부위원장에 임명했고, 그 다음에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 스트류커바디나, 이거 발음이 어렵네요. 30살. 그 다음에 수목유통 스타트업 루트릭스 창업자 안정록 씨 30살. 힙합 페스티벌 제작사 컬처핑크 창업자, 컬처띵크네요. 컬처띵크 창업자 김진겸 씨 30살. 뭐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이제 같이 청년위원회 이걸 운영을 하겠다. 이제 일종의 청년 정책 같은 데를 직접 기획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선대위 산하에 청년본부 등을 설치해서 또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유승민 캠프, 경선 캠프죠. 대변인을 맡았던 이기인 성남시 의원, 그 다음에 박용일 전국 호남향후회 중앙회 2030 위원장, 이 사람들도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세 고3 공동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자체를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거기에 성공 모델이 있죠.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잘 아시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 11년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11년 말 박근혜 비대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른바 박근혜 키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부터 출발을 했죠. 출발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쭉 했는데, 정치에는 늘 돈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되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 수입이 있죠. 본인은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코딩 같은 거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남의 손만 빌려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가 18세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세 고3 학생의 공동선대위원장은 우선 직업은 없습니다. 고3이니까. 대학을 가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순히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거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대위원장이 됐단 말이죠. 비록 광주 대전한 선대위지만 거기에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으면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다른 선대위의 멤버들을 끌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정치를 언제 그렇게 해봤겠습니까? 제가 특정 이 남씨라는 사람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3 학생인데 과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는 검증을 과연 이재명 캠프에서 해봤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죠. 그런 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생, 아무리 만 18세라고는 하지만 고등학생을 이런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우리 기성세대로서 합당한 일인가 하는 데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공동선대위원장이라면 적어도 선거를 지도하고 지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그 청년 정책 또는 청년 기용이라는 측면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확 질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른 것이 어찌 보면 저는 과격하다고 봅니다.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공동선대위원, 지역이긴 하지만 지역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이만큼 하면 나는 훨씬 더 하겠다.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쟁 심리만 가지고 과연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가, 또는 청년 정책 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회의적으로 본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냥 정치에 참여하거나 뭐 무슨 의견을 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지역의 공동선대위원장이 됐다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저는 과격성으로 본다. 그러니까 남이 5만큼 하면 나는 7 내지 10만큼 한다 하는 걸 보여주려는 것. 그거는 결국 과격성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파격 뭐 이런 거. 근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파격을 좋아하다 보면 항상 몇 발짝 더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하는 것이죠. 물론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유권자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말도 점점 더 과격하게 나가는 것이고, 뭐 이번에 그 호남에 가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복수혈전에 미쳐가는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과연 상대 경쟁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냐? 국민의힘이 언제 복수혈전에 미쳐가고 있습니까? 미쳐간다는 표현 자체도 그렇고 복수혈전이라는 거에 조그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말이 점점 과격해지면서 행동도 드디어는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냐. 그러니까 청년 정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 저는 뭐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그걸 가지고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 이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런 식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들, 유권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비칠까 하는 것들은 저는 뭐 유권자의 몫으로 그렇게 남겨놓겠습니다. 여하튼 이준석 대표는 청년 정치인 중에 성공한 모델로 속하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자기의 그 어떤 직업 내지는 자기의 생계수단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 2030 세대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처럼 40세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후보는 자 지금 40세로 되어 있는 출마 연령 제한 이거를 더 낮추겠다. 국회의원은 현재 25세고 대통령은 40세입니다. 근데 왜 대통령만 40세 해야 되느냐? 그걸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 이것도 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말 뭐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는 청년 정치인들한테 또는 정치를 하려는 청년들한테 상당한 정도의 정치 세계도 문호가 개방되는 것 아니냐. 이건 어찌 되면 뭐 그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의 활로가 열리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경쟁, 특히 청년층을 잡기 위한 경쟁,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서 불거지는 18세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좀 심하지 않았느냐 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문제 제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